총연합에서 저희 2025년도 이은무 연구소의 학술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계속 지하에 있으니까 잘 변화 상황을 모르겠지만 처음에 너무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또 너무 더우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적당히 꼬물꼬물한 게 심포지움 진행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심포지움을 여기 맞이해서 저희 이갑재 이은도 미술관 관장님께서 먼저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도 미술관 관장 이갑재입니다. 올해로 미술관이 세워진 지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 포함 방송이 13번째 단위가 있고요. 작년에는 거의 10만 명에 가까이 그리고 올해는 부천, 덕수궁미술관, 전북 도림미술관, 경기 도림미술관, 천안시민미술관, 대구,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중에서 이은호 선생님 전시를 했거나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이은호 미술관의 어떤 노력이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기획전 외에 청년 및 중견 작가를 위한 아트랩 전시회 그리고 3개월간 작가를 파견하는 파리 레지던스 그리고 국제 심포지엄, 각종 출판물 발행, 그리고 아트샵과 컵숍까지 운영합니다. 이렇게 이은호 미술관에서 숨가쁘게 1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미술관 최초로 이은호 미술연구소가 세워졌고요.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은호 연구소에서는 연구원을 보셸센에 파견하고 아카이브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 바탕으로 아카이브집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결실인 오늘의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이러한 이은호 연구소의 노력의 결과는 2024년 동쪽에서 부는 바람, 서쪽에서 부는 바람 전시회와 김윤신 전시회를 개최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은호 미술관만의 유기적인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리는 국제 심포지움 행간하는 미술 아시아와 유럽의 이은호를 축하드리며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신 마스오카 구모코 선생님, 클로딜드 무이 선생님, 그리고 다른 연구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은호에 관한 연구는 이은호 미술관과 한국 미술계에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은호 연구소의 소장님이시는 황호순 선생님께서 대회사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호 연구소 소장 황희수입니다. 이은호 미술관이 이제 세워진 지 이제 20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소가 5년 됐습니다. 연구소가 이제 시작이 된 지가 5년 됐는데 사실은 이 그 미술관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연구소가 만들어지는 예는 흔치가 않은 그런 예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동안의 연구를 우리 책임 연구원님도 이제 계시지만 굉장히 많이 해왔고 저희가 이제 1년에 이제 국내하고 국제하고 학술 대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2025년 학술을 횡단하는 미술 아시아와 유럽의 이은호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 주제에 맞게 여기에 이제 발제자로 오신 분들이 정말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발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굉장히 이번 발표가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에서 오신 분하고 일본에서 오신 분하고 두 분 다 그 아카이브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용로 선생님의 이제 자료 발굴되지 않았거나 묻혀졌거나 저희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 오늘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연구자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국내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두 교수님이 한 분은 이제 추상 쪽으로 또 그 잡으셨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이제 중국의 우간중하고 이응노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추상 쪽 사의, 그러니까 사의를 어떻게 추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나 뭐 이런 거하고 또 이제 그 컴포지션하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이렇게 오늘 발제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양양 선생님이 연구를 참 많이 하셨는데 김양양 선생님 질의서를 보면서도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그 참신할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서영희 교수님 분상에 대해서 해주시는데 시각을 좀 독특하게 가지고 이렇게 그 연구를 해주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순서를 다 맡아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20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반드시 이제 얻어가는 게 오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인사를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정민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심포지움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제1부로 세 분의 선생님의 발표가 있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20분 휴식이 있고 다시 두 분의 발표가 있으실 겁니다. 5분의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자리를 정리하고 각각의 발표에 대한 질의와 토론 시간이 9부에 지속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발표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자이신 마스오카 선생님께서는 김환기의 1930년대에서 1950년대 작품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지금은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외래 연구원으로서 1945년부터 1965년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 미술 교류 전시에 대해서 연구 중이신 분이십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심포지엄에서 발표해 주실 제목은 여기 이응노의 미술 활동과 1930년대에서 1950년대, 60년대 도쿄 파리의 일본의 문헌 자료에서입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츠오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귀중한 자리를 주신 이은노 연구소, 이은노 미술관 선생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 해석들을 한국어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은노의 일본의 관계는 80년대의 화가 도미야마 타에고나 미술평론가 하류 이치로 등과의 다양한 교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말년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과 도쿄에서 활동한 자료를 비롯해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와 동백림 사건을 거쳐 일본에서 게재된 전람회나 강연회 등의 문헌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남북 분단과 군사 정공기에는 한국의 미술가들이 일본인과의 교류에 대해 이야기한 일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정책 책임의 주구를 피해 식민지치대와 가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인 화가들도 일제강점기에 관한 기록, 즉 식민지에서 활동한 경험이나 추억을 이야기하는 일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그에 따라 일본의 근현대 미술사에서도 일본이 식민지를 가진 나라였던 시대에 대한 연구와 그에 관한 성찰이 오랫동안 파져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근현대 미술을 공부하는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일본 근현대 미술사의 자료가 없는 부분을 고찰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당시 하지 않았던 일, 하지 못했던 말, 남아있지 않은 작품을 주목해야 한다고 미숙하나마 그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노의 경우도 1945년부터 60년대에 일본 미술가들의 교류를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자료는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은노의 해외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일 화가들은 50년대부터 파리나 뉴욕 또는 상파로 비엔날레 등 서로 겹치는 장소에서 미술 활동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이 시기 파리에 어떤 한일 화가들이 모였는지 생각해봄으로써 자료에 남아있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했을지도 모를 이은노와 일본 미술가들의 교류를 살피는 실마리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30년대부터 45년까지 어떤 화가 한일 화가들이 활동한 자료를 토대로 이은노의 생활권에 어떤 일본인이 관례했는지 찾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은노가 파리로 건너간 50년대 말부터 60년대까지 한일 미술가들의 활동, 방연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고 일단 그 초점만을 생각해봄으로써 이은노와 일본 활동 연구에 정말로 미니 하나마 자료를 가하고 싶다고 합니다. 30년대 도쿄 조선미술 정람회나 일본미술협회 정람회에서 이미 성과를 거둔 이은노는 36년 도쿄로 건너가 마츠바야시 게이게츠의 제자가 되어 덴고 가족에 입문했습니다. 도미야마 타에고의 대담집에 따르면 이은노는 마츠바야시의 남아를 새롭게 여겨 지도를 전하기 위해 차대게 방문했고 마츠바야시는 제자를 받지 않는다면서도 한 달에 한두 번 지도해 주었다고 배고했습니다. 36년 덴고 가지고 전을 보면 약 30명이 출동했으며
주요 제자를 외에도 부정기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문화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츠바야시 게이게츠의 지도에 대해서는 이윤노와 새로운 그림을 가지고 가면 마츠바야시가 인류 점점으로 진창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다음 글처럼 당시에는 서양화를 공부하는 유학생이 대다수였지만 이윤노는 민족적인 그림을 그리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표현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마츠바야시에 대한 당시 일본인 미술평론가의 비평을 보면 공로스이문과 함께 순남아 분야에서 쌍욕을 일으면서도 배당 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아 문화생들이 단체 전에 추천받거나 우대받는 일이 적었고 활동할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덴고가지고 저는 이윤노가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표본밖에 열지 않았고 이윤노의 출품 기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쟁 체제가 강화되면서 육군의 작품도 혼납하게 되어 덴고가지고 학생들의 활동도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이윤노의 인학 환경의 특징은 미술대학에 등록하지 않고 덴고가지고 카와바타 학교 홍보회화연구소 등 즉 여러 사설과실에 다닌 점입니다. 이러한 가지고 또는 주구 과학교 연구소라 불렸으며 30년대에는 미술대학 입시를 위한 이른바 입시학원의 역할도 했습니다. 졸업과 같은 인증 자격은 없었지만 서양과 동양과 모두 실기 중심이고 수업 시간도 짧고 입학 자격에 거의 제한이 없었으며 학비도 저렴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 학생들과는 다른 학제를 강요받던 식민지 유학생이나 유학생들도 다수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가주쿠나 미술대학에 소속되어 지도를 받으면서 미술단체에 출품하여 화가로서 데뷔를 했습니다. 또한 일본 대학을 졸업한 조선의 화가중 많은 이들이 기록해 후에 미술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원인도 컸을 때지만 이윤노의 경우 동양화는 문화생으로서의 실기 교육이 중심이었고 이미 조선에서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서양과처럼 기초부터 실습할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배울 수 있었기에 가지고는 종합상 학습 환경이었다고 그 후에 이윤노의 화가로서의 입장, 제작 등 독자적인 자세를 키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학 자금이 떨어져 가던 40년대 전후 이윤노는 요미우리 신문 판매점을 운영하여 가족과 친족을 부양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30년대 이전에도 대전지로서 부수단으로 당시関東 지역에서 판매 부수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41년에 발행된 도쿄 부동산 통신에는 이윤노의 주소가 오지구 구로마치 1168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술대학교 유학생들은 우에노, 간다, 긴자를 다니고 있었지만 당시 오지구는 오지체지 등 제지공장과 거대한 운수공장이 늘어선 지역이었으며 이윤노의 신문 판매점은 현재 JR 기타 아카바네 남서쪽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었으므로 주장됩니다. 이윤노가 일본에서 매년 입상한 전람회는 1938년에 일본 하회 동인의 이토 신스이 등 몇몇 화가들이 시작한 일본 하원총입니다.
이윤노는 일본 미술 잡지에 기록이 남아있는 39년 제1회 전람회부터 43년 제5회까지 매년 입성을 했으며 무상사 출품했던 42년 제4회에는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회 전람에서는 동시대 작가인 히가시야마 카이가 득성을 했고 그는 이후 매년 수상했습니다. 사진은 제4회전의 단체 사진입니다. 같이 나오는 사람들은 문청, 일정 등의 화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전람회 설상에는 이소세스의 아침, 카타기리시에의 돈베튼과 비교한 비평이 실렸습니다. 이 글은 각 작품의 진지함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매력이 없다. 오히려 이 고안에 남아 설상이 구식이지기는 하지만 친숙하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제5회전의 소량에 대해서는 2000cc에는 소위 남화가 매우 적지만 제6,000cc에 있는 이 고안의 소량을 흥미롭게 보았다. 이 작품은 남화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세련되게 잘 다루면 좋은 작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면으로 노력하는 시민이 더 나와도 좋겠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윤노가 작품에서 시도한 전통의 개선과 참신함이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실에는 이러한 환경에서 활동했고 이윤노는 아시다시피 58년 말 자크 라셀류 프랑스를 조정으로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50년대 말부터 60년대는 한국과 일본의 화가들이 잇따라 프랑스로 건너간 시기입니다. 정유신의 논문에는 이윤노가 프랑스로 건너간 50년대 말 파리에 도착한 한국인 작가인 출근연도 출신학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작가들은 가와바타 하학교에서 공부한 박영선 홍보회화연구소에서 교육을 받는 함대정 등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대학에서 미술 공부한 30, 40대 서양 화가들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이 유학생 신분으로 아카데미 그랑쇼미에를 등 파리의 미술학교에 재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당시 일본 화가들은 프랑스에 작가제를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57년 일본 미술 전람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일본 작가들에 대해서 화가들과 교류가 깊었던 주 프랑스 일본 대사관의 잠수관 테라나카 사쿠오가 60년대에 쓴 스필 파리의 길목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테라나카에 따르면 당시 파리에 산주하는 일본인 화가는 대략 7, 80명이었습니다. 그가 5급한 화가들도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이윤노가 파리 동양미술학교를 설립할 때 후원자로 일미 고름된 후지다츠구 하루에와 수가이 쿠미를 비롯해 많은 일본인 화가들이 대체로 일본의 미술대학을 졸업한 서양 화가들이었습니다. 테라나카의 기록에는 코야마 레이상이라는 젊은 동양 화가의 이름이 한 명 올라와 있지만 단기 체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야마 레이자는 이른바 카노파 계열인 코야마 탕스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윤노와 관련성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오지페어튼 당시 파리에 거주한 한일 동양 화가는 극히 적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0년대 말부터 60년대 파리에 거주하던 한일 화가들의 대부분은 식민지 시대에 함께 학창 시절을 보낸 세대이지만 그들이 파리에서 교류한 기록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일 화가들의 수필이나 회상에는 몬파르나스 지역에 있는 발자국 동상이나 유명한 카페가 자주 등장하며 그들의 생활권이 거의 같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라나카의 수필에는 밤이 되면 서로의 온기를 그리워하듯 몬파르나스의 카페 쿠폴에 모여드는 일본인 화가들이라는 기록이 있고 50년대 말에 파리에 재래했던 김황리도 여행인의 화실은 육상물 공원 가까이 있고 담배 피워 물고 나가면 꼭 몬파르나스에 나가지고 거기 발자국 동상이 서 있다고 책에서만 읽고 말만 듣던 카페 쿠폴도 바로 여기 있구려 라고 적었으며 김정아도 남 같은 한국인들이 카페에 모이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파리로 건너간 한일의 일제감정기 이전 세대의 서양 화가들의 수비를 보면 처음으로 서양화의 본고장에 비발을 접한 충격과 각자의 독자성을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국의 동포들과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7년 일본의 미술 잡지 미술 수첩에서 서양화가 다카하시 츄야가 몬파르나스 거리에 얼굴을 내밀고 역시 눈에 띄게 많은 것은 그림을 그리는 일본인들이다. 예전과 경험 없는 연구소나 물감 가게들이 늘어서 있다. 이 고요한 골목길이 그란 쇼미엘 아카데미이다 라고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어 당시 파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그란 쇼미엘을 방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모인 호텔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톰베닝 사건 이후 72년 파리에 거주하던 미술평론가 타케모토 다다오는 제1의 파리 동양미술학교 학생정에 방문하며 이윤열을 만나 그에 대한 소개 기사를 일본의 잡지에 실었습니다. 이윤열에 대해 전통적인 동양 화풍의 기반을 둔 재물주상가로서 프랑스로 기화한 중국인 자오이키와 함께 쌍벽을 이룬다고 소개하며 이윤노가 마츠바야시 케이게츠의 문화생이자 일본 화원전의 회원이고 중요한 동서양 회화의 카교이며 이윤노가 히가시야마가와의 재회를 꿈꾸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정치적 사회적 배경의 영향으로 45년부터 60년대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화가들의 쌍벽혈을 언급한 자료는 극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이윤노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의 생활권 안에서 어떤 일본인들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일본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그 실마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도쿄에서 이윤노는 동양화를 배우는 학생이 적은 가운데 미술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남아의 제자로서 가주구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동문 등 글 활동보다도 덴코 가주구나 일본 하원전 같은 일본인 화가들과의
쪽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발 기초부터 배울 필요가 있었던 조선인 유학생들과 달리 이윤노의 남아소행은 이미 조선에서 단련되어 보다 자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 정기 체류한 동양화가는 적었지만 한국인과 일본인 화가들의 커뮤니티가 각각 존재했고 45년 이전에 일본에서 공부한 한일 화가들은 같은 생활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 미술 잡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윤노는 파리에서도 일본인에게 일본어로 지재를 받았고 미술 분야 내 극강되지 않는 폭넓은 교육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는 70년대 이후 일본에서의 활동으로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상.